자,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이어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총리 인사청문회 때 주진우 의원 빼고 누가 있었냐, 존재감이 없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청문회 치르면서 활약할 의원들이 누가 눈에 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 셋을 국민의힘은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내각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해충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남편이 관련 업체 주식을 사들인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을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청와대 근무 당시 부인이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 부지를 사들여서 시세 차익을 거둔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충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의 후보자 모두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계획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장관 청문회 때는 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저런 것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서류상으로 입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의혹만 낼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사실 민주당이 김민석 후보자를 필두로 해서 곤란한 그런 의혹 제기가 들어올 때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게 좀 습관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해명하겠다라고 했지만 해명되었습니까? 사실 문계기, 그러니까 여대 여소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이 사실 뭐 성경의 한 구절까지 읊어줄 정도로 또 찬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적절히 문계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국민들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모든 의혹들이 상당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의 집 명의의 전세로 살았는데 그것이 대선 끝나기 직전까지는 아예 전세 계약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이게 좀 편법적으로 탈세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책임감 있게 답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국민들의 대출은 옥죄면서 이런 투기성 그런 의혹이 있는 후보자를 계속 강행하고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인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정권이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총리 인사청문회 때처럼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버텨도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민주당에서 혹시 또 그렇게 나오진 않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들께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증거가 사실 자료 제출인 거죠. 근데 제가 자료 제출 국회에 있을 때 많이 이제 해보면은 이게 이제 몇 건을 했는데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내용의 질이 중요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인사청문회 그 자료 요청 그 목록 리스트를 좀 국민들에게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 지금 이 3명의 후보자들이 해명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많이 이것을 검증해 주시길 바라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하면서 전기차 타면 그것도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호도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주식과 관련된 것은 저는 상당히 쟁점은 의혹을 해소해야 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